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그리고 질문의 유형에 대해서 207쪽부터 208쪽까지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약간씩 제가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양분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아니면 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가 양분형 이제 질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예 또는 아니오죠. 자,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또는 아니오인데 이게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예가 나오면 긴장해야 되는 게 있고 아니오가 나오면 긴장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요새 사회 문제가 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범죄 요소가 좀 걱정, 불안이 좀 있다 보니까 학교폭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교폭력을 보통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자, 당신은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 질문은 간단하잖아요. 당신은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근데 예라고 하는 응답이 있으면 연구조사 입장에서는 긴장하죠. 이건 약간 연구조사의 그 질문지법에서는 좀 벗어난 얘기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만약에 예라고 하면은 또 밑으로 가서, 자, 당신은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서도 예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다가 당신은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또 예래요. 그래서 이 예, 아니오와 같은 이게 아주 딱 정해져 있는 양분형 질문은 단순하기 때문에 질문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질문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이게 연구의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중요성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양분형 질문 같은 경우는 그 초반에 처음에 좀 이렇게 사람들의 주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넣을 수도 있고 마지막이나 중간쯤에 좀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 아니면은 정말 갈래를 나눌 때요. 그 설문지 어떤 논리적인 갈래를 나눌 때 양분형 질문을 씁니다. 자, 저는 학교폭력 전수조사에 관련된 얘기가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 두 번째 선다형. 이거 말씀드린 거죠. 보기를 고르는 것. 자, 보기에서 고르시는데 각 보기끼리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의미를 지니면은 고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끼리 이게 좀 구분이 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는 게 이 선다형에서는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 하나에는 한 가지만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보기 하나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경우, 보기 하나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경우, 이거는 좀 고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분명한 혼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혼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기 그리고 옆에 보기와 그 의미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기 옆에다가 기타라는 항목을 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항마다 기타 하고 싶은 말을 쓰시오라는 형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다형 같은 경우는 보기끼리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만약에 두 개를 고르시오, 세 개를 고르시오, 해당되는 거 다 고르시오. 그럼 그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야 고르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열형인데요. 이게 이제 그 직전 영상에서 얘기 들었는데 이게 순서대로 고르게, 순위를 정하는 것. 자, 두 개를 고르시오. 자,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고르시오. 제가 최악의 경우는 10순위까지도 골라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기가 50개죠. 그러면은 보기를 다 봐야 돼요. 이게 이제 특수한 분야에서는 당연히 이 응답자는 이 보기를 웬만큼 하나씩은 다 하나하나의 보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런 그 설문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순위나 서열 같은 걸 정하는 이런 보기들은 좀 연구 조사자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순서나 순위를 나누기 어려운 보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는 서열형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게 좀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데 귀하는 엄마가 더 좋습니까? 아빠가 더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상대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누가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그 진짜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단짝 친구들 중에서 뭐 당신은 누굴 더 좋아하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뭐 보기가 다 뭐 사람들 이름들인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순서를 나누기 어려운 의미, 내용의 보기들이 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그리고 이제 보기 자체가 어려우면 이게 무슨 선택지가 이렇게 어려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길어요. 각각의 보기가 길어요. 그러면은 이게 읽는 사람이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물론 집중해서 보고 고르면 연구조사자는 좋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나온 값을 가지고 어차피 그 보고서나 어떤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그 정도로 생각해주는 응답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보기 자체가 어려우면은, 특히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물어볼 경우는 보기가 어려우면은 무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서열형은 특히나 그 보기가 너무 어렵지 않고 그 내용상 순서를 나누는 의미가 없는 경우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서열형을 정말 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열형 보기 맨 앞쪽에다가 이렇게 놓죠. 동그라미 1번하고, 자, 해당 사항 없음. 그러면은 질문 한두 줄 읽고, 나는 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해당 사항이 없네. 그럼 표시하고 다음 질문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보기 없음이라는 그 보기가 한참 밑에 있고 막 이러면은 이제 좀 허탈할 수가 있죠. 응답하시는 분들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평정형인데요. 이게 우리가 많이 한 거예요. 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런 식의 뭐 3, 5, 7, 9라고 하죠.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점수를 부여하는 형태. 뭐 5점 척도, 뭐 7점 척도, 9점 척도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당신의 마음은 어디 1부터 9까지 어디에 뭐 해당되신 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전혀 뭐뭐뭐 아니다부터 매우 뭐뭐뭐 그렇다까지 보통 이렇게 그 보기에 나열되어 있는 게 아주 일반적인 평정형이고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게 왜 많이 쓰냐면은 보기를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없거든요. 보기를 의식할 필요가 없고 질문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구조사자가 좀 손이 덜 가요. 덜 가는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너무 많아. 질문이 너무 많아. 특히 아마 학교 같은 데서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질문이 무슨 50개, 60개씩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또 중앙값에 집중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러면은 이제 질문지법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떨어져요. 자,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 중앙값에 집중되면 의미가 없다는 점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평정형으로 이 나누면 안 되는 질문들을 나누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상하다. 이 질문대로 응답을 해주고 싶은데, 이 질문에 맞춰서 응답을 해주고 싶은데, 이상하다. 이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뭐 매우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성격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설문지 전체가 다 잘못돼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로 표시할 수가 없는 질문인데, 자, 뭐 이렇게 되면은 참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에 관련된 어떤 질문 같은 경우는 약간이라도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약간 당했다, 많이 당했다, 그거를 그 점수화해서 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뭐 한 번이라도 당했다라면 문제가 되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라고 하면은 평정형의 이게 질문하고 보기하고 아예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가끔 이런 걸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이 질문지법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양분형, 선다형, 서열형, 평정형으로 나누는데, 각각의 장단점과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질문과 보기가 좀 아기가 맞아야 돼. 이게 좀 아기가 맞아야지 이게 좀 겉도는 걸 넣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과 보기가 좀 겉도는 질문지 자체가 있어요. 그거는 연구조사를 좀 다시 해보셔야만 나중에 좀 더 복잡한 일을 안 겪습니다. 제가 많이 응답을 해보고 질문도 만들어보고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저 역시도
이거는 좀 애매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수업, 마지막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